한국 아메이에 대한 주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다단계라는 것 자체가 좀 시작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안 좋은 사건들도 좀 있었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메이 보다면 워낙 제품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번씩 그 제품을 써보긴 써보더라고요. 네, 치약, 화장품, 세제 그러게요. 쓰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게 제품군이 얼마나 넓은가라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생기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다단계에 대한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예. 과거 뭐 이제 지역 연구 아니면 학교를 연구로 계속 선배들이 야, 한번 하자, 예. 써봐라. 이제 유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피해왔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이제 바 형태의 이제 비누가 있더라고요. 예. 쪼개 쓰라고 그러면서 네. 있는데 써보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1위의 다단계 업체이면서 뭐 앞서 뭐 기술 감독님도 그렇고 이 교수님도 그렇고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봤다는 이 다단계 판매 업체들, 물론 이제 본사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직접. 예.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유명 회사의 제품을 이제 라벨링이라고 해서 자기 아메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파는데, 뭐 세계적으로는 1위인 거 맞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지난 이제 1988년 한국 아메이가 설립되고 실질적인 영업은 91년에 시작은 됐지만, 사실은 첫 제품,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 제품 다단계라는 게 어쨌든 내가 또 다른 이제 소비자를 소위시켜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이 발생한 이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먹는 이 구조다 보니까 예.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회원을 자기 밑에 거느려야지만이 되는 상황인데, 첫 이제 사실 상품은 다목적 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세제라는 건 늘 우리가 필수 생필품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기능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목적 세제를 바탕으로 해서 커가는데, 특히 이 가장 크게 아메이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건강기능식품의 대명사라고 하는 1972년에 예.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사의 운영권을 직접 인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양제 이 상품 시장에서 굉장히 아메이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먹거리 브랜드로 형성이 되면서 이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요. 이후에 지금 팔고 있는 품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금 집에다 있는 것들이에요. 영양제를 비롯해서 화장품, 세면용품, 주방용품, 세탁용품, 하물며 통신, 보험상품까지 팔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취급하고 있는 상품만 1000여 종이 넘는다. 그러니까 아메이를 빼고 생활을 하지 않을, 하루에 이제 생활하는데 예. 빼고 하루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예. 필수품이다 보니 뭐 국내에서는 이제 조 단위가 넘는 굉장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1000여 종 제품 판매, 뭐 조단위 매출이면 유통 공룡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워낙 이제 뭐 한국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초부터 한번 따라가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미국에서 이제 설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한국 아메이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단계 시장에서 아메이 위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나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교수님께서 좀 조사를 해보셨죠? 네, 미국에서는 이제 뭐 설립된 지 이제 2019년인가 되면 아마 60주년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이제 2021년이 되면 3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영업을 한 지가 25년, 27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아메이를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일단 저희가 우리나라의 이런 그런 다단계라는 산업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조금 아셔야지 아마 다단계의 그 위치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단계 업체가 지금 현재 124개 정도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만. 예.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모든 다단계 판매업자들을 다 합치게 되면 지금 124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한 4개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살짝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판매원 수, 등록 판매원 수는 실질적으로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판매원 수를 보게 되면 지금 830만 명 정도.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그런 판매원 수가 지금 160만 명. 예.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매출액 규모가 5조가 넘어갑니다. 5조 10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에서 지금 아메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냐,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1위입니다. 1위인데 지금 2위라고 하고 있는 기업과의 매출액의 규모의 차이가
약 한 1.5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예.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성장률로 보게 되면 2위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애텀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다단계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메이는 약간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118만 명이나 된다는 것도 놀랍고,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안 좋은 추억이, 그러니까 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소장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고 규모 자체가 큰데, 저는 놀랐던 것도, 다단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 수준의 규모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단계 사업이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 휴먼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이 다단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영어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예. 아메이가 처음에 미국에서 설립될 때 59년에 무슨 모토로 설립됐냐면 우리는 광고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돈 번 게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세일즈맨들이 정말 발품 팔아서 방판으로 돈 벌었고 예. 하나는 발명가들이 혁신 제품 만들어서 돈 벌었는데 이 미국이 광고가 자본주의의 꽃이다. 광고가 엄청나게 번성하는데 그 막대한 4대 매체 들어가는 비용을 다 제품 가격에 녹여 넣잖아요. 예. 근데 아메이는 시골에서 농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자, 우리는 입소문으로 좋은 제품을 소개로 알려주기 때문에 예. 절대로 광고비 쓰지 않고요. 우리 회사 마케팅 비용 쓰지 않고요. 우리 가격은 모두 다 사람들의 노력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뢰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쫙 퍼지면서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예. 우리나라로 들어왔더니 우리나라도 예전에 인천 소장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외판 세일즈, 책 판매, 방판. 또 화장품 방판, 화장품 아줌마 옛날에 예. 이렇게 불렀죠. 이런 분들이 좋은 물건을 띄어다가 발품 팔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 보면 예. 덕선이 아버지가 네. 친구에게 또 뭐 사가지고 예. 어학 테이프 사가지고 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팔 게 있으면 다 사람을 통해서 파는 지인 마케팅. 우리나라의 보험도 처음엔 그렇게 팔았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게 팔았습니다. 예. 방판이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오는데 아메이를 보면 계급이 있어요. 그거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운영 피라밋이 시스템 있습니다. 예, 안에서 그게 있잖아요. 처음에 가입하면 이제 평회원으로 시작하지만 예. 조금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금속을 주기 시작하죠. 실버 프로듀서, 자 골드 프로듀서, 플래티넘 프로듀서 이렇게 갔다가 보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저렇게군요. 예, 이렇게 계급을 달면 뭔가 느낌이 자부심이 생기죠. 프라이드가. 예. 다이아몬드로 진입하면 이제 임원급이 되는 겁니다. 왕관을 주네요. 이제 마지막에 크라운 앰베서더가 이제 최고인데 예. 예전보다 이 계급이 많이 더 층화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아메이 그 교육 저도 이제 교수님처럼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지인이 하도 강권해서 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네. 그래 한번 시간 내서 가볼게. 가서 들어보면서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해하죠. 쉽게 예. 이해됩니다. 뭐냐면 피라미드 구조에서 자기가 성과를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성공 스토리를 얘기해 주죠. 그럼 거기에 또 감화 감동이 됩니다. 예.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네. 맨몸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느낌이 한국 안에 있는 느낌이 ROTC 같은 느낌이다. 좀 깔끔하게 정장 차려입고 이 007 가방 들고 예. 다니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자신의 신뢰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죠. 예. 그러면서 당신도 가입하시면서 네트워크가 늘어나게 되는데 성과가 많이 날수록 이 계급을 올라가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레벨 되면은 이제 타는 차가 달라지고 다른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 저희는 아메이에만 매진하고 있어요. 예. 이 아메이가 하나의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고요. 네. 모든 다단계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 휴먼 네트워크 파워를 활용해서 어쨌든 맨주먹으로 제품은 우리가 밀어줄 수 있으니 인맥으로 돈을 벌어 보십시오 하는 구조는 전통적인 것과 지금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결합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인터넷이 폭발하면서 이 유통사업으로 아메이가 또 한 번 분기점을 맞습니다. 참 이거 보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다 다들 있죠? 직간접적으로 뭔가 있어요. 직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두 분은 회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을 참여했기 뭐, 때문에 왜냐하면 네. 개인 정보를 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영업사원이 많다는 이 수치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그 118만 명 얘기가 나온 김에 소장님께서 잠깐 그거 다시 수령 판매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뒤에
이 판매원들이 근데 정작 금액을 많이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현재 판매원 상황이 이제 다단계 사업자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저도 한번 가볼 걸 그랬어요.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만에 하나 정말로 이제 이 아메이라는 제품에 관심이 있고 가서 나도 한번 세일즈 방판을 해서 이걸 전업을 해볼까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가자마자 회원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회원 가입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봤는데 개인 사입자를 내서 정말 아메이 제품만을 팔거나 네. 고객을 가입시켜서 수당을 챙길 수 있는 유료 회원이죠. 실질적인 회원이겠죠. 그리고 단지 나는 소비만 하는 멤버예요. 소비만 하는 멤버를 할 건지 선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후자는 당연히 수당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1, 2, 3위 업체 전체 이제 등록된 회원 수를 보게 되면 한국 아메이의 경우에는 100만 명 남짓이고 2위인 애터미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2배 정도 더 많죠. 300명에 가깝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수령이에요. 회원 수당을 받는 수령 판매원들. 정말 매출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수당을 받는 회사로부터 이제 수수를 먹는 커미션을 먹는 회원들인데 그게 애터미의 2배 정도 53만 명이 많은데 예. 지금 그 아메이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수령 회원을 적정 수준 한 100만 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가입한 회원만큼 그만큼 아메이를 그만두고 탈퇴하는 회원도 꽤 많다는 거고 예. 그리고 6개월 이상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회원은 탈퇴 회원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등록된 회원 수보다 이제 이 적지만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2위 업체보다 더 매출은 2배 이상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와, 등록된 걸 보니까 1, 2위만 합쳐도 성인 10명 중에 한 명은 그렇죠, 그렇죠. 예, 회원이란 등록이- 얘기죠. 회원이란 네.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론 정말 그냥 등록만 돼 있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제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사업자 간에 사실 돌려받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와 하위와 간의 격차가 좀 너무 크다라는 게 한국 아메이에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뭐 1인당 수령액으로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이 약간 다른 평균, 업계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상위 1%와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좀 격차가 좀 심하다. 예.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사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통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1%라는 게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상위 1%면 100명 중에 1%면 한 명이고요. 예. 10,000명 중에 1%면 100명이에요. 네. 그러면 1%라는 것은 사실상 두 개의 업체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숫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훨씬 더 지금 이 수당을 받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 1%에 포함되는 숫자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격차는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평균으로 치게 되면 또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일률적으로 1% 미만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1%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네. 그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받아가는 퍼센티지가 어떠냐. 이런 내용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단위별로 상위 1%, 하위 1%, 뭐 10%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규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주제 영상에서 보듯이 한국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다시 한국 경제에 재생산, 공효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계속 좀 비판을 받게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방송의 취재 기자가 직접 한국 아메이에 이렇게 물어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뭐 환원 정책 뭐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기부하는 돈들이 많다 정도의 답변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한국 아메이에 대해서 끝까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비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한국 아메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가볍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기업 리포트 하다 보면 경영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공동 창업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소개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미국계 기업입니다. 1959년 이제 미국의 이제 제이벤 앤델과 리치 디보스라는 사람이 공동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사명은 아메이가 아니었습니다.
앞글자, 자신의 이제 이름의 앞글자를 딴 제일리 코퍼레이션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공동 창업을 했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거나 그런 아이템이 좀 없어서 이제 손대는 사업마다 말아먹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1959년에 아메이를 설립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다단계 사업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내놨던 제품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 세제였습니다. 이게 오가닉, 유기농 제품을 만드는 이 세제여서 이게 히트를 치면서 크게 발판이 됐고,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아메이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입지를 굳혔던 건, 자, 이럴 바에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아예 그냥 해버려 했던 게 건강기능식품의 회사를 인수한 거였어요. 그게 예.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사업이었는데 1972년에 아예 북미의 최초의 이제 멀티비타민을 만들던 이 회사를 직접 운영합니다. 자체적으로 농장도 사버리고 회사의 인수권을 가지면서 이 제품을 아예 아메이의 대표적인 어떤 상품으로, 제품으로 내놓다 보니까 히트를 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0여 개 국가, 이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아메이의 성장은 미국에서 출발은 했지만 예. 아시아가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아시아 가운데서는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뭐 아메이 전체 매출의 한 40%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아메이가 2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메이 내에서도 전체 글로벌 포지션 중에서도 굉장히 아시아 시장에서 강력한 예.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고하게 이제 구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인맥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확장세가 클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걸 듣다가 그리고 찾아보다가 재밌었던 것이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데 세대를 한번 거치다 보면 네. 항상 뭔가 잡음이 있고 경영권 다툼이 있고 하다가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팽 당하고 네. 한 사람이 이제 경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형제간에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계속 이세도 공동창업자 체제로 쭉 네.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킨십이라고 하는데 이 패밀리로서의 속성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먼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공동체적인 기업인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 회원들은 지역 권역별로 팀들이 다 짜여져서 모입니다.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독려도 하고 자신의 어떤 실패담도 공유하고 성공담도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인간이 네. 제일 중요할 텐데, 공동 창업자가 2세 경영자도 그대로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주 신기한 게, 우리나라 보세요. 1세대 때 동업을 하면 예. 2세대 때 쪼개집니다. 그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LG와 GS그룹이 지금 나눠졌잖아요. 네. 이런 경우들을 뭐 흔히 보게 되는데, 아무개 일가와 아무개 일가가 동업을 했다가 그 후대에 가면 결국 갈라섭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국내에 많고, 말씀하신 대로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계열사를 쪼개나가면서 형제의 난이 왕왕 벌어집니다. 예.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이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이어질지가 전 고민인데, 네.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지분 구조의 문제. 네. 한국 아메이도 지분이 다 외국 기업이라는 그렇죠. 점에서는 예. 정말 이 코리아 암웨이가 되려면 이 지분 자체가 국내에 좀 내려와야 되고, 예.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크라운 앰베서더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돌고 도는 거죠, 국내에서. 그런데 수익이 결국 이 해외 주주들에게 배당이 된다. 그렇죠. 뽑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아닌가? 예. 역사에 비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한국 아메이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요. 대신에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 앞으로는 저는 아메이가 사회공헌을 왜 합니까? 돈 버는 기업이. 네.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면 돼요. 네. 아메이가. 그러면 그게 사회공헌이에요. 지금 같은 일자리 창출 시대에. 예. 그런데 이게 아메이가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판매원이 처음에 월 수입이 100, 200 되기 전까지는 투잡의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 직장은 있고, 이걸 주변에 유통을 해서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면 수익이 떨어지네? 네. 그럼 가게에 보탬이 되네?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이 먼저 시작하고 남편은 돕고 하다가 이 수익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내 적성에 맞으면 사표를 내고 올인하게 되죠. 예. 그럼 개인 사업자가 되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달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메이라는 조직이 일반 기업과 다른 네트워크형 조직, 예. 네트워크형 기업이라는 점을 조금은 판매원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다단계나 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순기능을 작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보다 앞서서 더 약간 좀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한국 아메이라는 얘기를 씀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 그러니까 주주들은 100% 다 외국에 있다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다 이익이 외국으로 나간다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한국 아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본 돈이 한국 경제에는 그러니까 도움이 사실상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처음에는 아메이는 아메이 제조 상품만 팔았어요. 예. 근데 이제 유통망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량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유통에 같이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조 제품이 있고 아메이 외적으로 유통만 대행하는 제품이 있다는 거 하나. 예. 여기서 이제 부작용을 극소화하고 통제를 잘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처음에 광고 안 한다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면 아메이 광고가 나옵니다. 예. 이제 기업 이미지 광고나 아메이도 브랜딩을 향한 광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럼 아메이의 초심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케팅에 이 비용 거품을 걷어내고 오직 사람이 그 맨투맨으로 전달되면서 그 거기선 정말 이 순수한 수익만을 공유합니다. 예. 이런 발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케팅 비용을 쓰기 시작했다. 그럼 아메이도 이제 그냥 대기업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설명들을 앞으로 잘 해야 될 거예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화면에서 나갔던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국 아메이 배당 성향 100%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으면 뭔가 좋은가 보다 싶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가 다 외국계다 보니까 그렇죠. 배당 성향이 100%면 다 그 외국계 주주들한테 배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당기 순이익이 100% 주주에게 다 돌아간다는 의미고요. 예. 실질적으로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100% 혹은 100% 이상을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100% 이상을 한다는 거는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배당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추적을 해서 본 게 2010년 정도까지 봤는데, 네. 그 정도까지도 벌써 100% 배당 성향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00%의 배당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기부금이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500억에서 700억 사이를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규모에서 본다면 10억이라는 기부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거에 보여지지 않는 뭔가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 아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단계 사업이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한국에서 한국 아메이, 그러니까 한국자를 붙인,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과연 좀 이런 수익 구조, 그리고 돈이 도는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적인 문제들이 계속 목소리가 나올 법한데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한국 아메이 같은 경우에 과연 여기에서 정말 말 그대로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한국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지 않게 한국 아메이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좀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IMF 당시에도 한국 아메이는 굉장히 국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지탄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회원 모집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매출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등급이 올라가야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는데요, 강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적장애인의 판단력을 좀 이용해서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노인분들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의 이제 노후 자금을 조금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이제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다단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요. 이게 아마존과 같은 이제 업체는 온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물건을 팔고 그 나머진 자본을 가지고 M&A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사업을 이제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지만 네. 이거는 어쨌든 더 많은 회원을 끌어들여서 그 매출을 발생하는 그 다단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업력이 지금 20, 30년 이상 국내에서 된다면 적어도 또 다른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 어떤 미래 먹거리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단위 매출을 내면서도 사실 이미지 광고 메이킹이지 결코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더 나은 시너지를 국내에서 어떤
사회적 어떤 도덕적 미치에 맞는 예. 그런 거에 이제 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게 크게 가려면 사업 구조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아메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좀 비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앞으로의 행보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그리고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